잊지 못할 올림픽을 가능하게 해줘서 일본에 너무 감사합니다. IOC 공식 트위터에는 전세계 42명의 메달리스트 및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각국의 선수들이 등장해 이번 올림픽을 가능하게 해준 일본에 대해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주요 매체들은 이와 같은 소식을 일제히 전하면서 전세계 선수들이 감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메시지에는 상당한 왜곡이 포함되어 있음을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답글에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칭찬보다는 IOC와 미국 NBC만의 축제였다라는 답글과 또한 대부분 인사하며 등장하는 메달리스트는 미국인들이고 동양인은 찾기 힘들었다고 반응합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도쿄올림픽을 성공했다는 메시지로 도배하면서 어두운 면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국 올림픽을 긍정적으로 미화하는 경우는 일본만은 아닌데 이러한 성향은 결국 큰 사달을 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 당국이 올림픽 내내 전 세계인을 속였고 이것이 일본 주요 매체에서 크게 보도되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올림픽 바로 시작 전인 7월 20일에 페루 여성이 입국했고 람다 변이 확진자로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 페루 사람은 올림픽 관계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철저하게 이를 숨겼습니다. 또한 이것을 올림픽이 다 끝난 다음에야 밝힌 것입니다. 올림픽에 직접 관계된 사람이 람다 변이에 감염되어 일본에 들어왔다는 게 밝혀지면 일단 일본 국민이 난리 날 것이고 올림픽 선수촌을 비롯해서 대회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한 것입니다. 람다 변이는 치명률이 델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일본 당국은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처럼 자신에게 불편한 것은 모두 가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해 내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패럴림픽에서 일본은 황현대 성취상을 전격 없애버리는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황현대 여사는 한국인으로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88 올림픽 때 기부를 했고 이를 기념해서 매회 패럴림픽에서 황현대 성취상을 시상했고 이를 황현대 여사가 직접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은 패럴림픽 MVP를 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선수에게도 뜻깊고 의미 있는 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인의 이름이 들어간 이 유서 깊은 상을 이번 대회에서 전격 제거한 작업을 한 것입니다. 패럴림픽위원회 IPC에 로비를 했던 모양이지 IPC는 황현대상을 불편해하는 각국의 의견이 있다며 빼버렸습니다. 서울올림픽, 패럴림픽부터 리우올림픽까지 30년간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어 온 한국인의 상이 도쿄올림픽 때 전격 폐지가 된 것이며 이것은 일본의 만행으로 저질러진 일과 다름없습니다. 패럴림픽위원회 IPC는 황 여사 건강 악화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황 여사가 제공하는 재원 이상으로 IPC에 돈을 제공해 제외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황 여사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기부했을 것인데 일본은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철저히 차단했고 황현대상을 전격 폐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은 물론이고 패럴림픽까지 침투해서 한국 흔적 지워버리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심지어 일본 내 원주민인 아이누족까지 그 흔적을 철저히 지우는 작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이누족은 홋카이도의 원주민이지만 일본은 1400년대 중반부터 이들을 본격 탄압했습니다. 한국의 일제 강점기처럼 그들은 오랜 기간 일본말과 문화만 따라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에 들어서 갑자기 일본 정부가 돌변해 아이누족을 인정하고 법안까지 통과시킵니다. 지금까지 아이누족을 탄압한 것과는 180도 다른 행동이었기에 왜 그러한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일본이 아이누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자 러시아는 이를 보고 아이누족은 러시아의 부족이라고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일본과 영토 다툼 중인데 이를 정당화하려고 아이누족을 자신의 부족이라며 푸틴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본이 상상도 못할 조치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고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켜 아이누족을 일본의 부족으로 인정하며 재정 지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장차 쿠릴 열도 싸움에 러시아의 빌미를 조금이라도 주게 될까봐 아이누 흔적 지우기를 멈춘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이러한 흔적 지우기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램지어 교수 논문이 서적으로 출판되어 한국 위안부 지우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 출간을 금지하기 위해서 미국 내 국회의원까지 규탄을 벌이며 노력을 해왔으나 일본 우익의 집요한 출판사 로비와 엉터리 논문을 통과시킨 학술지들 때문에 결국 출판된 것입니다. 과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안부는 없었고 강제도 아니며 자발적이라는 왜곡을 통해서 한국 일제강점기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위안부 문제를 없애려는 일본의 노력인 것입니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일본군은 위안부를 강제 동원할 이유도 없었고 전쟁에 바빠서 그럴 여유조차 없었다고 적으며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왜곡과 은폐를 숨기는 모습을 규탄하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인데요. 최근 국내 애국 기업으로 알려진 브랜드가 한 가지 독특한 아이디어를 선보였습니다. 광복절임에도 일본에만 특혜를 주는 한 상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Q10 재팬 등 일본 쇼핑몰에 판매가 0원에 택배비만 내면 보내주는 상품을 등록한 것입니다. 일본 소비자들에게 0원의 선물이라면서 무료 이벤트성의 상품을 등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을 받게 된 일본 소비자는 곧 크게 당황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 상품은 독도 모양이 그려진 스티커인데 독도 중심부에 QR코드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곧바로 링크를 통해 다른 영상으로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최근 해수부에서 제공한 독도 라이브 영상으로 일본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영상인 것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독도 종합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독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링크를 일본인들에게 전달함으로 해서 다케시마가 독도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리고 한국인들은 항상 독도를 생방송으로 볼 수 있으며 독도가 명확히 한국 땅임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사실 대부분 독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항상 독도를 실시간으로 보며 위치는 물론 주시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해당 기업은 라카이 코리아로 지난 11일 국민 MC 유재석이 유퀴즈에서 또 한 번 라카이 코리아의 독도 신발을 착용하는 등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국민 MC 유재석이 애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신발은 독도를 모티브로 제작되어 한국의 태극 문양과 독도의 동도, 서도 의미까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이렇게 다양한 라카이의 시도와 움직임이 무슨 의미이며 효과가 있겠냐는 의견도 제기하는데요. 그러나 라카이는 이것 말고도 현재 국제소송도 준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고 전합니다. 일본이 한국 흔적 지우기를 하는 그 반대로 라카이는 일본 진실 알리기 작업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라카이 코리아는 미국 로펌과 협력을 맺고 중국과 일본 등의 역사 왜곡 문제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외신을 통해 중국, 일본을 법정에 서게 한 한국 기업 미국 로펌과 손잡다라며 기사도 나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국내 네티즌들의 후원 가운데 국제소송박스라는 후원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국제소송을 지원해준 모든 소비자들의 이름을 직접 업로드했습니다. 앞서 유재석이 착용한 독도에 후원되는 라카이 코리아 스니커즈는 해외선 독도 belongs to Korea라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이름으로 SNS 등에 올라오며 전 세계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매년 광복절마다 라카이 코리아는 새로운 기획으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며 태극 문양 신발과 독도의 의미를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펀딩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독도 티셔츠, 독도 배지 등 한국적인 상품을 아이디어 제품으로 소개하여 펀딩의 성공 시 후원자의 이름으로 태극기 5개 광고를 진행하겠다며 한국 디자인을 다소 생소해하는 네티즌들에게도 끊임없는 애국의 모습과 일본의 진실을 알리는 다양한 시도를 계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8월 14일은 위안부 기림의 날로 전효성을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이 SNS에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8월 15일은 광복절로 한국의 광명이 찾아온 날이고 라카이 코리아는 이를 기념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자국을 위해 싸웠듯 우리도 우리의 땅 독도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